최근 미국과 중국 간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이렇게 조달할 길이 이제 좁아지자 대신 전환사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주 중국 대형 IT 기업들이 이제 최근 몇 주간 미국 금융시장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해 수십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이렇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대표적인 중국 기업들이죠. 이렇게 알리바바, 그리고 JD.com, 그리고 트립.com 이런 이제 중국 기업들은 지난 한 달간 83억 달러, 거의 한 11조 5천억 원의 이런 상당의 달러 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환사채 담당 전략가인 영어스는 이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기업 공개, 이런 IPO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가 지금 거의 다 차단이 됐는데, 이제 뭐 대표적인 중국 차량 호출 기업이죠. 디디 추싱은 실제로 2021년 뉴욕 증시 상장을 강행했다가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규제 표적이 되자 이듬해 상장 폐지 절차를 밟는 등, 그러니까 지난 3년간 미국에서 IPO를 해서 뭐 1억 달러 이상 조달한 그런 중국 기업은 지난달 이제 민영 자동차 회사인 지리차 산하의 고급 전기차 브랜드 지커가 유일한데요. 딜로직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2014년 알리바바 대흥행 이래 이제 미국 증시에서 750억 달러 이상을 조달했지만 이제는 디디 추싱 이런 실패와 지정학 간의 이런 긴장 우려로 인해 거래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전환사채는 일반 채권보다 이자율이 낮지만 이런 주가가 합의된 수준으로 오르면 이게 주식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보통 헤지펀드의 차익 거래 매니저들은 해당 주식과 전환사채의 가격 차이 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헤지펀드들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큰 손실을 보고선 전환사채 시장에서 이제 철수를 했었는데 이후 코로나 때 이제 금리가 확 떨어지면서 전환사채 발행이 급증하자 다시 활동이 늘었는데요. 데이터그룹 HFR에 따르면 이제 전환사채 이런 차익거래 펀드 수익률은 지난해 2023년도 때 4.8%, 그리고 올해는 최근까지 이제 5.1%에 달한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영어스 전략가는 최근 전환사채 입찰의 3분의 2가 이런 펀드 자금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외국 전환사채는 환 위험 등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같은 수준의 미국 회사보다 이자율이 더 높게 매겨지는 이런 경향이 있으나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비해 더 싸고 자유롭게 현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전환사채의 낮은 조달 비용 매력이 부각됐는데 고금리가 유지되는 한 전환사채가 주요한 자금 조달 도구가 될 거라는 의견들이 현재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이제 IPO, 이제 기업 공개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가 지금 거의 차단된 가운데 이제 미국 하원이 중국산 드론 반대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DJI 등 이런 뭐 대표적인 중국 드론 제조업체죠. 중국산 드론 판매가 전면 이렇게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드론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국제무인 차량 시스템 협회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드론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거의 92%에 달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그 중에 선두주자인 DJI라는 이 그룹은 이제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 드론 회사라는 거죠. 세계 드론 시장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의 뭐 시장 점유율로만 봤을 땐 거의 세계 1위 대표 기업이라고 합니다. 2025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NDAA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내년 국방비를 할당하는 주요 연간 법안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산 드론 금지가 포함된 것은 미국 내 민간 및 공공 부분의 각종 핵심 정보가 중국산 드론을 통해 유출되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법안이 하원에 이어서 이제 상원까지 승인을 받으면,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DJI를 비롯한 모든 중국산 드론 판매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국영기업이 이제 DJI 지분의 거의 6%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계는 DJI 드론이 이제 백도어, 즉 정상적인 이런 보안 조치를 이제 우회해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경로를 통해서 미국의 공공시설을 감시하고 이런 정보를 빼내는 등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이번에 통과된 드론 반대법 외에도 지난 5월 DJI 등 중국산 드론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법안도 발의한 바 있는데요. 이미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연방 보조금으로 이제 중국산 드론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켄터키와 뉴저지 그리고 코네티컷 등 일부 주정부와 미국 및 경찰들은 자체 예산으로 DJI 드론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중국산 드론을 쓰는 이유는 미국 업체 제품보다 성능이나 기능이 훨씬 뛰어나면서도 가격은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일부 기관에서는 추가 관세 부과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여전히 중국산 드론을 구매해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와 정계가 중국산 드론 반대법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자국 기업 보호나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국가 안보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이 하원에 이어 조만간 상원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에 우리가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은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기술일 뿐이라면서 우리는 무역을 차단하거나 중국을 봉쇄하거나 견제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요. 지난번 미국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중국의 거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와 현재 미국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한 중국 소셜미디어죠. 틱톡에 이어서 이번 DJ 건으로 인해 미국의 이런 데이터 통신 관련 안보를 골자로 한 중국 기업들의 퇴출이 잇따라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틱톡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7천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미국 1위 소셜미디어 앱이지만 미국 정부는 틱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해 왔었죠. 그래서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중국 역시 미국의 소셜미디어 앱, 그러니까 대표적인 앱이죠. 왓츠앱 과 또레드 등 이런 앱들을 자국 내에서 삭제하는 등 이런 보복 조치를 취해 왔었어요. 어쨌든 이런 틱톡에 대한 법안은 현재 기준으로 틱톡이 미국 사업을 270일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즉 내년 1월 달까지 그 안에 정리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 안보, 데이터 유출 및 기술 유출들로 인해서 미국에서 이런 중국 기업이나 중국 정부에 대한 제재 및 퇴출들이 이렇게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퇴출당한 중국의 거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비밀리에 하버드 등 미국 명문대의 연구 자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이렇게 최근에 드러났다고 해요. 지난주 블룸버그 통신은 이 사안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인용해 화웨이가 비영리 광학 그리고 포토닉스 전문학회 옵티카 산하기관 옵티카 재단이 주관하는 연구 대회의 유일한 자금 제공자다라고 보도했다고 하는데, 이 연구 대회는 2022년도 때 창설됐으며 그동안 지급된 상금 규모는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고 해요. 근데 화웨이는 이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하버드 등 전 세계 최고 대학 이런 과학자들이 제출한 연구 제안 수백 건을 수집해 왔다고 합니다. 옵티카 회원들은 주로 빛에 대한 이런 연구를 하는데, 이는 통신이나 레이저 그리고 생체의학 등의 기술이 바탕이 되는데요. 블룸버그가 입수한 비공개 문서에서는 이런 재단이 화웨이를 대회의 자금원 또는 프로그램 스폰서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이 계약의 이런 존재 및 내용, 당사자 간의 이런 관계도 기밀 정보로 간주된다라는 이런 비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회 지원자와 대학 관계자,
심사위원 등은 이제 화웨이의 역할을 이렇게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상당수 과학자들은 자금이 이제 재단에서 나온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렇게 입을 모았다고 해요.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실상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퇴출당한 이런 화웨이가 글로벌 시장에 이게 중심에 남아있기 위해 국제 연구 자금을 이렇게 조달하는 전략을 쓴 사례라고 인증버그는 짚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화웨이 측은 자기 회사와 옵티카 재단이 글로벌 연구를 지원하고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순수한 목적으로 대회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홍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실제 지금 미국 정치에서 중국 때리기는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소재 중에 하나고, 이제 뭐 틱톡만큼 민주당과 공화당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찾기 힘들다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견제가 지금 우선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솔직히 특히 과학 분야라든지 기술 분야에서 중국인들이 솔직히 중국인들이라는 말은 결국엔 중국 정부가 그 뒷배경에 있는 거죠. 이런 중국인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기술들을 빼돌리다가 실제 많이 걸려서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동안.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부가 공산당이다 보니 이제 감추고 있는 비밀도 많고, 솔직히 공식적인 자료들도 믿을 수 없는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민감한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종이나 그리고 분야는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통해서 특히 AI와 같은 이제 이러한 거대한 데이터 싸움에서 어느 정도 공정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